자, 벌써 4단원,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4단원 다음에는 5단원, 원, 어, 다 끝났네. 자, 1학기 때 비와 비율 배웠잖아. 예,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비례식과 비례배분, 비례식과 비례배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학교 가서 수학을 하는데, 어, 이 비례식을 가지고 많이 해요. 자, 근데 어렵다, 쉽다. 쉽다. 자, 결국 비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비라는 거 1학기 때 공부할 때 비가 뭐였어? 결국은 몇 대 몇 이렇게 했는데 분수랑 똑같았지. 그 의미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제 두 수를 비교하는 건데 뭐 분수랑 개념이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분수야. 비율이라는 게 분수잖아. 비율. 자, 비율 그러면 분수나 소수를 비율이라 그러고 비는 그냥 몇 대 몇 이렇게 나타낸 거고 자 비례식은 뭐냐면 두 개의 비를 연결해요. 자 넘겨보면 요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여기 4대 6은 12대 18. 자 이렇게 등호로 연결돼 있는 게 비례식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게 등호라는 건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잖아. 그치? 4대 6하고 12대 8은 같아. 어. 왜 같냐면, 자, 4대 6은 분수로 6분의 4잖아. 그쵸?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 있지. 크기가 같은 분수. 예. 곱하기 2, 분자 분모에 곱하기 2 하면 뭐야? 12대 10, 아이고, 12대 18이 아니지. 3. 요 교재대로 하면 곱하기 3을 한 거지. 에이, 곱하기 3을 해가지고 18분의 12가 된 거잖아. 그치? 같은 거야. 표현을 B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얘는 뭡니까? 3분의 1이죠. 그쵸? 예, 결국 3대 1도 예, 같은 B예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B를 뭐 4대 6, 12대 18. 자,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약분을 하면 결국은 다 3대 2, 3분의 1이라는 기하분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3분의 1, 예, 6분의 4, 18분의 12 우리는 다 같다라고 표현하잖아.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B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2대 3에서 예, 기호 요 대 앞에 있는 걸 전항 뒤에 있는 걸 후항 그런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2대 3, 3분의 2죠. 6대 9, 분자 분모에 예? 어떻게 한 거야? 똑같이 3을 곱한 거죠. 9분의 6, 예, 같은 거다. 분자 분모에 12대 16 있죠? 예, 나누기 4 하면 3대 4가 되잖아요.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례식을 간단히 나타낸다. 네, 12대 6이란 비례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3대 4가 되는 거야. 음, 마치 분수에서 약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네, 분수를 이렇게 몇 대 몇 이렇게 쓴 거잖아. B라는 게. 자, 밑에 개념 확인 봅시다. 10대 15의 비율은 비율,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는 거죠. 15분의 10이고, 2대 3의 비율은 3분의 2이므로, 자, 약분 한번 5로 약분해 보세요. 3분의 2잖아.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다 개념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다 풀어보고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여기는. 자, 그다음에 요 5번을 잘 보세요. 그러면 8대 3 여기서 네,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겠네. 곱해도 되죠. 4를 곱하면 32대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는 것처럼 B에서도 전항과 후항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42대 24, 예, 더 간단히 나타내면 약분하면 되는 거예요. 6으로 약분한다는 의미야. 그러면 7 대 4가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B는 같은 거다. 표시 방법만 다른 거다. 자, 넘기고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자. 자, 요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1.2 대 0.185 소수로 나타내니까 좀 보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100을 곱해서 자, 자연수로 나타내고 자, 얘를 또 약분해 버리면 돼. 약분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결국 뭐가 나왔어요? 20 대 8. 그냥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야, 똑같아. 분수 약분하듯이 B도 똑같이 약분하면 된다. 자, 그럼 분수로 나타낸 B는 어떻게 하나요? 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자, 똑같아요. 그냥 얘네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15를 양변에 전항과 후항의 15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약분돼서 10이 되고 자, 후항은 약분해서 12가 되는 거죠. 10대 12, 얘를 또 더 간단히 나타내면 2로 약분하면 5대 6이 되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굉장히 보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간단히, 간단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너무나도 다 기본적인 문제고, 한 개만 해볼까요? 자, 2번. 자, 2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요. 3분의 2 대 4분의 1, 3과 4의 공배수인 네, 12를 곱하면 되겠죠. 자, 12를 곱하면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자, 앞에도 11을 곱하고 뒤에도 12를 곱하고 그러니까 8대 3.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엄청 쉽죠? 자, 넘기고 비례식. 자, 이제 우리 식을 배워야 돼. 비례식.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네, 기호, 등호를 사용해서 3대 5는 9대 15 이렇게 나타낸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 자, 비례식에서 중요한 거. 자, 요렇게 내항 안쪽에 있는 거를 내항이라 그래요. 내항. 바깥쪽에 있는 거를 외항이라고 합니다. 외항. 자, 뒤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미리 알아두세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어떻다? 같다. 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자, 그래서 보세요. 5 곱하기 9, 45잖아. 3 곱하기 15, 45잖아. 같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근데 내항이 요렇게 내항이라는 거야. 등호에 가깝게 있는 애 얘를 내항이라 그러고 바깥쪽에 있는 얘를 외항이라 그럽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왜 같아? 왜 같기는 같은 분수니까 같은 분수인데 응? 분자 분모끼리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야. 자, 5분의 3, 5분의 3. 그다음에 얘는 15분의 9죠. 15분의 9야. 근데 15분의 9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5분의 9는 5분의 3에서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곱하기 3. 그렇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결국 이렇게 곱한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지 뭐. 똑같은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똑같은 분수가 있는데 똑같은 분수가 있어. 5분의 3, 5분의 3이 있는데 이렇게 곱하니까 당연히 결과는 똑같겠죠? 결과는 똑같겠지. 여기서 3, 3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내항 어떤 게 내항이냐, 외항이냐 이거 이제 문제 쭉 풀어보고 자, 그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빵에 달걀의 수를 보고 비례식을 세워보자. 빵 3개를 만들 때 달걀 5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비례식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야. 빵 3개. 자, 빵 대 달걀 이렇게 돼 있죠. 빵 3개 만들 때 달걀 5개. 5개. 그러면 빵 6개를 만들 때는 음, 달걀 몇 개가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우리가 구할 때는 여기 답도 나와 있는데 자, 10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 맞아야 돼요. 빵 대 달걀. 앞에도 빵 대 달걀, 뒤에도 빵 대 달걀. 이게 맞아야 돼. 뭐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자, 다음 장 넘겨서 이제 여기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비례식의 성질. 자, 비례식의 성질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 외항, 내항, 곱은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자,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기. 가로가 10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이라면 5대 3이라면 세로는 몇 cm일까요? 자,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비례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 3이래요. 자, 여기가 가로겠죠. 여기가 세로고 5대 3이란 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가로가 10cm이면 세로는 몇 cm일까? 자, 이런 걸 구할 때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적을까? 5대 3, 10대 네모.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항이 보세요. 앞에 5가
10이 됐죠.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2가 된 거죠. 그럼 후항도 몇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야 얘가 같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입니까? 3에 곱하기 2를 하니까 6, 10대 6.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그럼 여기 내항이 뭡니까? 내항 3하고 10이죠. 3 곱하기 10은 30이에요. 자, 외항은 뭡니까? 5 곱하기 네모죠. 5 곱하기 네모는 30이 나와야 되지. 예, 그래서 네모는 6이다. 자, 네,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B의 성질. 첫 번째 방법을 B의 성질이라고 그래요. 예,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B의 성질. 5대 3, 네, 10대 6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한 걸 B의 성질이라 그러고 요 두 번째 방법을 뭐라 그러면 비례식의 성질.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다. 예, 이거를 비례식의 성질 그럽니다. 자, 아무튼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비례 시계 성질을 이용하기. 자동차가 일정한 빠르기로 8km 달리는데 6분이 걸렸어요. 같은 빠르기로 30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갈까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뭐 분수의 나눗셈, 곱셈을 활용해서 했지만 사실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면 더 금방 풀 수 있는 거야. 더 쉽게. 자, 처음에 8km를 가는데 6분이 걸렸대요. 예, 그러면 네모 키로를 가는데 30분 동안은 얼마큼 갈까? 이렇게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앞에 8은 뭐야? 킬로미터고 뒤는 시간이죠. 그럼 똑같이 와야지. 네모 키로고 30은 시간이고. 자, 비례식은 뭐라고? 내항의 곱과 6 곱하기 네모와 외항 8 곱하기 30은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6 곱하기 네모가 몇이란 얘기예요? 24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모는 40. 자, 이렇게 푸는 게 뭐야? 비례식의 성질.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걸로 푸는 거예요. 자, 비의 성질은 8대 6, 뭐 1대 2나 크기가 같은 분수 생각하면 돼요. 1대 2나 2대 4나 예, 다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같은 거니까. 자, 8대 6이었는데 6이 30이 된 거죠. 예, 몇이 곱해진 거야? 곱하기 5가 된 거야. 그러면 앞에도 똑같이 곱하기 5 해줘야 되는 거예요. 8 곱하기 5. 네, 그래서 40. 요 간단한 거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면 네,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예. 자, 한 개만 풀어볼까요? 비례식일까요? 1번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자, 1번 가로를 한번 채워보세요. 자, 외항의 곱은 얼마일까요? 외항은 요거죠. 6 곱하기 15, 90. 내항의 곱은 얼마일까요? 자, 내항은 요겁니다. 5 곱하기 18, 90. 비례식일까요? 비례식이죠. 왜 비례식입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자, 이런 게 비례식이다. 같지 않으면 그건 비례식이 아니에요. 예, 성립하지 않아요. 자, 제일 밑에 6번 한번 풀어봅시다. 6번. 꽃가게에 있는 장미와 튤립 비는 5대 3이래요. 장미와 튤립의 수의 비는 5대 3. 자, 먼저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장미 대 튤립, 장미 대 튤립 5대 3일 때 장미가 151대. 그럼 튤립은 몇 송일까요? 자, B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사실 제일 쉬워. 자, 앞에 전항이 곱하기 30이 됐네요. 그럼 뒤에도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30 하면 뭐예요? 90, 90송이. 자, 요거야. 요거 식 세우고 계산할 줄만 알면 뭐 다 끝난 거예요. 자, 쉽죠? 그 다음 페이지. 비례 배분. 아, 얘도 중요합니다. 자, 아까 배웠던 비례식, 비의 성질, 비례식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비례 배분하는 거. 자, 비례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자, 밑에 요걸 보면서 합시다. 지민이와 원경이가 연필 28자루를 4대 3으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몇 자루씩 나눠 가져야 되냐? 자, 요런 거예요. 비례 배분. 연필이 몇 자루 있다고 그랬어요? 4, 28. 28자루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나눠 가져요? 4대 3으로. 4대 3이란 얘기는 자, 4대 3이란 얘기는 전체가 몇이 되냐면 전체가 4 더하기 3이니까 7이야. 7. 7분의 4는 네, 지민이 여기 지민이야. 그다음 나머지 7분의 3은 원경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비례 배분이에요. 자, 비로 몇 대 몇이 돼 있다. 그럼 전체는 이걸 두 개 더 해야 돼. 전체가 7이란 얘기야. 7 중에 4는 네. 그다음 3은 얘가 같고. 자, 그거 꼭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연필은 28자리니까 7분의 4를 지민이가 갖는 거니까 7, 4, 28, 16자루. 자, 나머지 12자루.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례 배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비의 성질. 예. 비례식으로도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자, 비례식으로도. 자,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어, 지민이는 네. 지민이의 몫은 4대 7이잖아. 4대 7. 4대 3이 아니고 왜 7인가요? 전체. 지민이 대 전체. 네, 그래야지 지민이 대 전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연필이 28자루니까 여기도 지민이 대 전체. 자, 그래서 7, 4, 28이 된 거죠. 그럼 얘도 곱하기 3은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B가 뭐 대 몇 대 몇이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지민이 대 원경이냐 아니면 지민이 대 전체냐.
자, 여기 잘 보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다음 7번을 풀어봅시다. 넘겨서. 자, 7번 일단 문제 읽고 예, 풀 수 있으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야, 비례 배분으로 푸는 게 제일 쉽지. 비례 배분으로. 사탕 48개, 은서와 서원이가 5대 3으로 나눈대요. 5대 3. 그러면 너무 쉽죠. 은서는 48개 곱하기 5대 3. 자, 전체는 몇이에요? 8분의 은서가 5, 시원이가 3, 8분의 3. 그렇죠? 6, 8, 48. 얘는 30개. 얘는 18개. 자, 30개, 18개. 항상 요 전체, 예, 전체를 잘 보세요. 전체가 8이다. 자, 그 다음에 10대 6이래요.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예, 이번엔 10대 6이래요. 그러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48 곱하기. 자, 은서부터 48 곱하기. 이번엔 뭐예요? 전체가 몇이야? 16. 은서 몫은 10. 자, 똑같죠? 시원 48 곱하기 16분의 6, 18. 자, 그래서 결국 10대 6이 뭐란 얘기예요? 위에 5대 3이랑 같잖아. 그쵸? 약분하니까 5대 3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괜히 약분을 할 수 있다면 더 간단하게 약분을 해가지고 5대 3으로 5대 3으로 문제를 풀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이 B가 지나치게 크다면 근데 서로 나눠진다. 그럼 약분해 버리면 돼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봅시다. 10번 봅시다. 같은 양의 타자를 치는데 동수는 20분, 유빈이는 15분 걸렸다. 같은 양의 타자를 치는데 동수는 20분 만에 다 했고 유빈이는 15분 만에 다 했대. 각각 일정한 빠르기로 타자를 칠 때 동수와 유빈이가 1분 동안에 친 타자 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어라. 1분 동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뭐 일의 양 그런 거 풀 때 많이 해봤잖아요. 7일, 7일 동안 일을 하면 완료할 수 있어요. 완료. 그러면 하루에는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7분의 1. 그렇죠? 그래서 7분의 1이 7개 되니까 완료가 된 거잖아요. 7분의 1, 7분의 하루, 이틀, 3일, 4일 쭉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7분의 7이 돼서 완료가 된 거죠. 똑같은 거예요. 20분에 걸려서 하는 일이면 1분에는 얼만큼 할 수 있어요? 1분 동안 동수는 20분의 1만큼 할 수 있고요. 유빈이는 15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지. 1분 동안에 친 타자의 수의 비라 그랬으니까.
그럼 동수와 유빈이니까 20분의 1 대 15분의 1이죠. 자, 분수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 어떻게 나타나면 돼요? 공배수로 곱하면 되겠죠.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쪽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로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60을 곱하면 되겠죠, 60을. 그러면 3 대 4. 자, 밑에 11번도 한번 해보세요. 11번. 분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돼. 전항과 후항에. 자, 7하고 4의 공배수 뭡니까? 7, 4, 28. 28을 곱하면 돼요. 28 곱하기 7분의 네모 4분의 7 곱하기 28. 자, 뒤에 후항을 보니까 약분해서 7, 7, 49 나왔네. 맞네. 49죠. 자, 그러면 전항도 7로 약분하고 그럼 4 곱하기 네모는 24. 네모는 6이네요. 6서 24니까. 자, 넘기고 또 넘기고 23번. 비례식의 활용. 23번. 500ml 주스 5병은 3,500원입니다. 7병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거를 한 병에 얼마인가를 계산해 가지고 곱하기 7 이렇게 했거든. 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비례식을 세우면 바로 나와. 결국 식은 똑같은데 그 식이 그 식인데 비례식으로 세우면 금방 나옵니다. 5병일 때 3,500원이야. 그럼 7병일 땐 뭐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그 식이 그 식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자, 일단 그냥 나눗셈으로 치면 딱 봐도 5병이 3,500원이니까 한 병은 700원이죠. 그러니까 7, 7, 49. 4,900원 딱 나오지, 봐도. 그 비례식으로 세우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5병일 때 3,500원이에요. 자, 그럼 7병일 때는 뭐지? 이렇게 푼 거야. 그럼 결국 뭐 어떻게 해서 얘네 곱은 같다며, 이 곱과 같다며, 5 곱하기 네모는 0, 0, 15, 30, 5, 3, 7, 3, 21, 2, 4, 5, 0. 그래서 네모는 4,9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자, 다음 25번. 결국 비례식의 문제는 뭐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걸로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분수의 곱셈, 나눗셈 문제도 비례식으로 풀 수 있고. 자, KTX 열차는 고속 열차로 1시간에 300km 달릴 수 있대요. 그럼 240km 가는 데는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거죠. 이런 건 좀 비례식이 더 편할 수 있겠지. 1시간에 300km 가니까 240km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60으로 바꿔서 해야죠. 60분으로. 몇 분일까 했으니까 60분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이용하면 300 나누기 60 해서 1분에 몇 킬로 가는가? 어. 아, 한 60 나누기 30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려면. 1km 가는데 걸리는 시간 구한 다음에 240 그렇게 해서 나눗셈 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 근데 비례식으로 세면 간단하더라고요. 자, 비례식으로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1시간, 네, 60분에 얼마큼가요? 60분에 300km 간대요. 60분에 300km를 간대. 그러면 몇 분 걸릴까? 240km를 가는 데는 음, 그치? 시간과 킬로잖아. 시간과 거리잖아. 시간, 거리. 그럼 여기도 시간, 거리 이렇게 딱 맞아야죠. 자, 얘 계산하면 되겠지. 자, 얘는 그냥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300 곱하기 네모는 0, 0, 6, 4, 24, 2, 2, 6, 12, 1400. 네모는 0, 2개, 0, 2개 없어지고 4, 3, 12, 6, 4, 20, 38, 38, 24, 48분. 비례식으로 풀면 그만 풀지 이런 거. 자, 밑에 26번만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26번. 자, 풀어보세요. 오렌지가 6개 5,100원. 그럼 30개는 얼마인가? 자, 식부터 같이 한번 세워볼까요? 비례식으로 세워. 비례식. 너무 쉬워. 6개에 5,100원이네. 그러면 30개는 얼마일까? 자, 여기 식이에요. 첫 번째, 비의 성질을 이용하래. 비의 성질은 뭐야? 배수관계. 배수관계. 자, 앞에 6이 30으로 곱하기 5 됐네. 그러면 뒤에 후항도 곱하기 5 해주면 되죠. 곱하기 5 하면 5100 곱하기 5는 00525 25,500원. 자, 그다음 비례식으로 풀어보세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자, 외항 6하고 네모죠. 6 곱하기 네모는 이거 자, 답은 똑같죠. 근데 이렇게 배수 관계에 있을 때는 비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적어 놓고 10분 쉬었다 갈게요. 자,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들어오시고 자, 들어왔나요? 들어왔어. 35번.
자, 다음을 보고 가대 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래. 자, 위에 보면 가 곱하기 동그라미는 나 곱하기 세모 이렇게 됐죠. 자, 이걸 비례식으로 바꾸면 가 곱하기 동그라미 외항 나 곱하기 세모 내항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도 비례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가 곱하기 2분의 1. 자, 이걸 외항에 쓰고 그럼 그다음 내항은 가 대 나가 되겠지.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 대 2분의 1. 5분의 2 대 2분의 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자, 5와 2 네. 최소 공배수 곱해 주면 되죠. 자, 양변에 10을 곱해 주면 약분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4대 4대 5. 자,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을 풀어서 요 곱셈식을 풀어서 다시 비례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내항 곱, 외항 곱 이렇게 되겠잖아.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거를 비례식으로 풀어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자 40번 한번 보세요. 3분의 2 대 5분의 4 분수야. 자, 간단하게 자연수로 일단 바꿔야겠죠. 자, 일단 자연수로 바꾸고 그다음에 형이 모은 돈이 3,600원일 때 두 사람이 모은 돈은 얼마일까요? 자, 부분으로 전체를 구하는 식 세우면 되죠. 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꿔야 돼요. 자, 얘 계산해서 몇 나왔는지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전항이 민석이고 후항이 형이야. 민석이 대 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민석이 대 형. 3분의 2 대 5분의 4니까 5, 3, 15로 곱하면 되겠네요. 자, 양변에 15로 곱하고 간단하게 나타내서 10대 12, 10대 12도 이렇게 크게 놓고 할 필요가 없죠. 약분해버리면 2로 약분하면 5대 6으로 가지고 하면 되지. 5대 6, 그쵸? 5대 6. 자, 전체는 몰라. 형이 모은 돈은 11분의 6이죠. 이게 3,600원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나눗셈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 3,600원 나누기 11분의 6. 자,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3,600 곱하기 6분의 11. 자, 약분이 되네. 66, 36. 600. 600 곱하기 11이에요. 6,600원. 6,600원.
자, 넘겨서 필기하고 넘겨서 겹쳐진 두 도형의 넓이의 비를 구하기. 두 원 가와 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겹쳐 있습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가의 3분의 1이고 나의 4분의 3입니다. 자, 아까 했죠.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요? 가의 3분의 1, 3분의 1이고 나의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가로 나타내면 가의 3분의 1이고 넓이가 예, 나로 표현하면 나의 4분의 3이고 넓이는 같은 거잖아. 같은 넓이. 그럼 다시 비례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까 한 거니까. 가대 나는 가 곱하기 4. 자, 내 항이 어떤 게 돼요? 나 4분의 3이 앞으로 오겠죠? 4분의 3 대 3분의 1. 12를 곱해주면 자, 약분해가지고 9대 4. 가와 나의 넓이의 비는 9대 4. 아, 신기하죠? 예. 공통의 넓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가와 나의 넓이의 비를 예, 구하는 거예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풀어보세요. 몇 대 몇이 나옵니까? 자, 요 넓이가 가의 5분의 2이고, 네, 가의 5분의 2, 그리고 나의 2분의 1이에요. 넓이는 같죠? 자, 그러면 내항 외항으로 표시하면 가대 나는 2분의 1 대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예, 위의 식처럼 되는 거죠. 자, 2분의 1과 5분의 1 간단히 자연수로 나타내면 양쪽에 10을 곱해주면 자, 10 곱하기 2분의 1 대 5분의 2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하고 5 대 4. 가와 나의 넓이의 비는 5 대 4.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톱니바퀴 나오면 뭐야? 최소 공배수지. 그렇지? 우리 5학년 때 했던 최소 공배수. 자, 근데 비례식으로도 풀 수 있어. 비례식으로도. 자, 일단 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두 개 다 풀어볼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가는 톱니가 18개, 나의 톱니는 12개, 가와 나의 회전수의 비. 회전수의 비가 뭐냐면 가가 몇 바퀴 돌 때 나는 몇 바퀴 도냐. 그러니까 더 간단히 얘기하면 톱니가 만약에 한 개는 10개짜리가 있고 조그만 건 5개짜리가 있으면 큰 톱니가 한 바퀴 돌 때 작은 톱니는 두 바퀴 돌게 되잖아. 그게 1대 2의 비로 돌게 되지. 그런
회전의 비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5학년 때 풀었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자, 이 톱니가 돌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요 톱니들이 다시 원위치에 오는 게 몇 번째 톱니냐? 예, 그걸 계산하는 게 최소 공배수지. 1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잖냐. 29, 18, 26, 12, 339, 325. 그래서 다 곱하니까 66, 36이네. 네, 36번째 톱니에서 36번째 톱니에서 예, 요게 다시 원위치 하는 거지. 그러면 톱니가 36개 지나가려면 큰 톱니는 몇 바퀴를 돌게 돼요? 예, 두 바퀴를 돌게 되고 작은 톱니는 몇 바퀴를 돌게 돼요? 세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전수의 비는 2대 3.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방법은 네, 최소 공배수 이용한 방법이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에 배웠던 것처럼 가 톱니가 큰 톱니예요. 가 곱하기 회전수. 자, 회전수 이렇게 해야 되네요. 18 곱하기 가의 회전수. 회전수는 나는 톱니가 12개야. 12개 곱하기 나의 회전수와 회전수. 자, 이렇게 하면 뭐야? 다시 원위치하는 그 톱니 수 36이 나오겠죠. 그걸 만족하는 가의 회전수와 나의 회전수를 구하는 이거야. 그러면 비례식으로 다시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비례식으로. 자, 어떻게 되겠어요? 18 이렇게 어, 가의 회전수 대 나의 회전수는 이렇게 쓰니까 가나가 바뀌어 버렸네. 바꿔서 썼다고 하면 되지. 자, 내항 이렇게 가의 여기서 보자. 회전수 대 나의 회전수는 자, 12 대 18. 이렇게 쓰면 되지. 12, 나 곱하기 12 됐고, 가 곱하기 18.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지? 12 대 18이야. 12 대 18은 6으로 약분하면 뭐예요? 2 대 3 되는 것이. 이게 비례식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결국 회전수는 톱니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톱니수와 예, 회전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톱니가 18개인 톱니의 회전수, 그다음에 12개인 회전수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 결국 얘네가
다시 원위치 하는 게 톱니가 몇 개 지나가야 되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의 회전수는 몇이에요? 2죠. 2. 나의 회전수는 3이 되는 거죠. 자, 곱하면 36이 나오는 거잖아. 18 곱하기 2. 18 곱하기 2는 36. 12 곱하기 3도 36. 36번째 톱니에서 다시 원위치 하기 때문에 그 회전 관계가 2대 3이란 얘기예요. 자,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의 톱니는 20개, 나의 톱니는 28개예요. 얘의 회전 관계. 회전 관계는 사실 딱 보면 나오거든. 톱니 수를 그냥 바꿔버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 자, 얘는 그래서 딱 보면 28 회전 수의 비는 28대 20이에요. 톱니 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28대 20. 그럼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7대 5가 되는 거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사실. 자, 20개의 톱니, 28개의 톱니가 예, 처음에 같이 딱 출발해가지고 다시 요 위치에서 만나기 위한 톱니가 몇 개 필요한지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최소 공배수로. 자, 그러면 4, 5, 20, 7, 4, 28. 140개의 톱니가 필요한 거죠. 140개. 자, 140번째 톱니에서 다시 요 위치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거야? 얘는 140 나누기 20 하니까 7바퀴. 얘는 140 나누기 28 하니까 5바퀴. 그래서 회전의 비는 7대 5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적어 놓고 적었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 적었습니까? 넘겨. 갑가을 두 사람이 각각 60만 원, 120만 원을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갑이 이익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면 두 사람이 받은 이익금은 모두 얼마입니까? 자, 부분으로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 투자했어요? 갑과 을이 60만 원하고 12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 간단한 비로 나타나면 1대 2로 투자를 했네요. 이익금은 투자한 금액의 비로 나누네요. 자, 갑이 10만 원을 받았대요. 이익금은 모르겠는데 투자한 금액의 비니까 전체 3분의 갑은 1이 되겠죠. 이게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이 됩니까? 30만 원이 돼야겠죠. 30이 돼야겠죠. 두 사람이 받은 이익금은 모두 30만 원. 자, 3-1번 풀어보세요. 얼마나 풀고 있나? 졸려? 집중해야지, 집중. 니네도 단원평가 보니? 9월 달에? 단원평가 안 봐?
시험 안 보는구나. 18시간, 30시간. 자, B로 나타내야죠. 18시간, 30시간을 B로 나타내서 간단하게 자, 약분해버리고 자, 그다음 A가 받은 쌀이 150이니까 전체를 네모로 놓고 비례 배분으로 풀면 되겠죠. 자, 18대 30이죠. 18시간, 30시간. 자, 얘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6으로 약분해보면 3대 5, 3대 5가 되네요. 자, A가 받은 쌀이 150kg래요.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A는 8분의 3이죠. 자, 그래서 150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 곱하기 3 해서 150이 나와야 되니까 50이네. 그럼 8로 약분해서 50이 나와야 되니까 400이지. 그죠? 8, 5, 40, 50 나왔지? 50 곱하기 3은 150. 자, 400kg. 자, 필기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필기 다 했습니까? 마지막 문제. 지도에서 축척을 보고 실제 거리 구하기. 자, 1대 몇입니까, 이거? 1대 만. 1cm는 실제로는 만 센치를 나타낸대요. 만 센치. 만 센치. 만 센치는 100, 100m. 자, 오른쪽은 축적이 1대 5만 지도래요. 실제 거리는 몇 킬로인지 또 킬로로 구하래요. 킬로로. 참. 자, 얘는 0.1킬로 이렇게 되는 거지. 1cm일 때 몇 미터인지 구해 보시오. 1대 5만 지도니까 1대 5만. 그럼 지도상에서 지도상에서 4cm죠. 4cm. 아, 이걸 아니구나. 문제가. 이걸 푸는 게 아니네. 지도 위에 1cm가 실제는 몇 미터인지. 1cm, 자, 축소한 거죠. 5만을 1cm로 축소한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5만 하면 되겠네요. 1 곱하기 5만. 1cm는 5만 센티미터. 5만 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미터로 나타내니까, 자, 미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0 두 개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500m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소방서까지의 실제 거리는 몇 킬로입니까? 자, 1대 500, 500m로 합시다. 500m. 그러면 4cm는 몇이냐? 예, 미터로 나오겠죠? 자, 1이 4로 곱하기 4가 됐네요. 그럼 얘도 곱하기 4 하면 네모는 5, 4, 20, 00 미터. 킬로미터로 바꾸면 2킬로미터. 저 1킬로는 몇 미터? 1000미터니까 2000미터는 2킬로가 되겠죠, 당연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118쪽까지 푸세요. 118쪽. 자, 아주 중요한 단원이니까 숙제 좀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때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부분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유민 안녕.